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나와 문 앞에 그녀.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정말 건강하시네요. 나는 62세 강민재입니다. 6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남자입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이 하필이면 내 며느리였습니다. 도입부 마이너스 인물 소개. 시골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넓은 집, 깔끔한 정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쓰기만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냐? 네, 저희도 잘 지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오너라. 은지도 같이 갈게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 좋다. 밥은 내가 해놓을게. 아들과의 통화를 끝냈습니다. 며느리 은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62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건강했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배도 나오지 않았고 근육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상 마이너스 며느리에 대한 감정. 은지는 올해 32살입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예뻤습니다. 밝은 미소, 화사한 얼굴, 그리고 볼륨감 있는 몸매. 며느리니까 딸처럼 봐야 하는데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일 때, 무언가를 건네줄 때, 가슴골이 살짝 보일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이혼 후 6년.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혼자 해결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때로는 은지를 떠올리며 그녀의 사진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 방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민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은지가 보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은지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원피스? 몸매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겨우 대답했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하지만 은지는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 채소를 씻는 모습, 칼질하는 모습,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원피스가 몸에 딱 붙어서 허리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건강은요? 괜찮아. 운동도 하고. 그래도 병원 검진은 받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은지가 요리하는 모습, 그녀의 뒷모습, 허리를 숙일 때마다 원피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점심 식사 30분쯤 지나서 은지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사하세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스런 상차림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가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지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아버지 맛있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맛있어. 역시 은지 손맛이야. 에이, 별거 아닌데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잠시 둘만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네, 아버님. 고맙다,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당연한걸요. 은지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손에 맺혀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사고의 시작.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텃밭일을 했습니다. 상추를 심고 잡초를 뽑고 흙을 만지는 일이 좋았습니다. 한참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허리를 펴려는 순간 찌릿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아이고,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몸살 기운까지 느껴졌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네, 아버지. 저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왜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를 다쳤어. 몸살 기운도 있고. 아, 그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괜찮아, 괜찮아. 그냥 사람 부를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은지 보낼게요. 뭐? 은지가 가서 간호해 드릴게요. 아니다, 그러지 마. 며느리한테 미안하잖아. 아니에요, 은지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연락할게요. 민호야,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푹 쉬세요,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온다고요? 여기로? 단둘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것도 잊을 만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은지와 단둘이 며칠을 함께 보낸다니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신 차려, 강민재. 며느리야, 며느리. 아들 마누라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도착,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11시쯤 도착할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겨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도 좀 낫네. 62세지만 아직 괜찮았습니다. 운동 덕분에 몸도 단단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거실도 정리했습니다. 은지가 올 텐데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은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예뻤습니다. 어서 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좀 나아졌어. 수고했다, 멀리서.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은지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것도 예뻤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지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야, 입맛이 없어서.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은지가 하는 거면 다 맛있어. 에이, 아버님. 은지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폈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네요. 제가 장 좀 봐올게요. 아니야, 있는 걸로 해. 은지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그녀.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놀림. 티셔츠가 몸에 딱 맞아서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첫날 저녁, 은지가 호박죽을 끓여줬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사하세요, 아버님. 상을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같이 먹자. 은지도 배고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드시는 거 보고 먹을게요. 은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떴습니다. 맛있다. 별거 아닌데요. 은지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예뻤습니다. 죽을 먹으면서 은지를 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니까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목, 그리고 티셔츠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안 돼, 보지 마.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죽에 집중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체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은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몸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약 드셔야죠. 은지가 약봉지를 가져왔습니다. 물도 떠다 줬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나른해졌습니다. 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여기서 있을게. 안 돼요. 침대에서 주무셔야 편해요. 은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간 그녀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샴푸 냄새인지 향수 냄새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지의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체온,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방까지 모셔다 줬습니다. 푹 쉬세요, 아버님. 은지는 어디서 자려고?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안 돼, 방을 써야지. 아니에요, 거실이 편해요. 밤에 아버님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은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걱정 마세요. 그럼 푹 자라. 네, 아버님도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 밖에 은지가 있다는 생각.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은지가. 그 생각만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운명의 밤.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작은 무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 부엌으로 조용히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은지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멈칫했습니다. 그쪽을 봤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 다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얀 다리, 매끈한 피부. 보지마, 강민재. 얼른 방으로 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또 뒤척였습니다. 티셔츠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배 부분이 살짝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다시 말랐습니다. 아까 마신 물이 소용없었습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미쳤나, 강민재?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까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은지의 하얀 다리, 매끈한 피부, 살짝 보인 배.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며느리야, 며느리.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아래쪽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62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남자였으니까요. 참아야 해. 은지가 바로 밖에 있는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욕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손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바지를 풀었습니다. 은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 모습들, 티셔츠 차림의 몸매, 밥을 차릴 때 보였던 가슴골, 그리고 방금 본 하얀 다리. 숨을 죽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습니다. 거실에서 은지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은지가 있다는 사실. 그 생각만으로도 흥분됐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절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지야.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의 절정에 다다를 순간.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은지는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불은 내려가 있었고 내 손은 아버님. 은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주무실 줄 알고. 이불 하나만 더 가져오려고.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쿵쿵. 거실로 뛰어가는 발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은지가 날 본 거야? 아, 미치겠다. 죽고 싶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피함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은지한테 그런 모습을. 급히 바지를 올렸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다 봤는데. 나가서 사과해야 하나? 아니야, 그럼 더 이상해져. 어떡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가서 은지를 달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염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은지를 봐야 하지? 거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지도 충격받았나 봐요. 당연하죠.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 놀란 표정, 빨개진 얼굴,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하지? 은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변태 영감으로 보겠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죽고 싶다, 정말. 1부 끝. 금기의 선 -2부. 어색한 아침.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은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 일어났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응, 알았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추스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티가 났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나가야 해.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니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니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울었나? 죄책감이 더 밀려왔습니다.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지도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둘 다 불편했습니다. 이 침묵을 깨야 하는데, 저기,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미안하다. 겨우 사과했습니다. 은지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노크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버님, 은지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해요. 응?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님도 남자시고 혼자 계시니까 당연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얼굴은 약간 빨갛지만 진지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이해해요, 정말로.
은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조금 안심됐습니다. 적어도 은지가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만 얘기하자.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금기의 농담.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응? 근데 아직도 정말 건강하시네요. 뭐? 나는 깜짝 놀라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그만해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에이, 아버님. 제가 봤어요. 엄청나던데요. 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안 닮았지? 은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쪽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요. 아내도 버거워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지한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농담 섞인 말을 하는 은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괜찮다고 풀어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은지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런 건데 나만 어색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냈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볼 테냐? 말이 나가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내가 미쳤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지가 나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신다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궁금하긴 해서요. 은지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은지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선을 넘을 것 같은 느낌. 위험한 느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기를 넘어서 은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내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은지가 낮게 불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맸습니다. 은지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 안 돼, 이러면 안 돼. 며느리야, 아들 마누라라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은지도 느꼈을 겁니다. 내 떨림을요. 아버님, 저도 궁금했어요. 어젯밤에 본 게 계속 생각났어요.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62년 평생 지켜온 도덕도 양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은지를 끌어당겼습니다. 은지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부드러운 몸, 따뜻한 체온,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감촉. 은지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조금 떨리는 눈빛이었지만 거부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은지야, 정말 괜찮은 거야?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남은 이성마저 사라졌습니다. 은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은지도 눈을 감고 받아줬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의 입술이 닿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키스의 감촉.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은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 은지도 내 목에 팔을 걸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키스. 숨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술을 뗐습니다. 은지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방으로.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황홀한 순간. 은지야, 근데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내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은지가 먼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금기를 넘는 관계지만 은지의 티셔츠를 벗겼습니다.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은지도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지만 조심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겨갔습니다. 마침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마주 섰습니다. 은지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젊고 탄력 있고 볼륨감이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님도 정말 건강하세요. 은지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62세지만 반응은 정직했습니다. 은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크세요. 어젯밤에 본 게 맞구나. 은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은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운 은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옆에 누웠습니다.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해주세요.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시잖아요. 너도 그렇지 않니? 네,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 은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듯 서로를 탐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은지의 몸 구석구석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탄력 있는 몸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은지도 내 몸을 만지며 탐색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단단하세요. 은지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 꾸준히 했지. 말하면서도 은지의 몸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은지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나도 신음이 나왔습니다. 은지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 6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자와 하나 되는 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은지가 내 등을 껴안았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나도 너무 좋아, 정말. 황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은지와 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여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여운을 느끼며, 아버님, 은지가 나를 봤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해야 하는 거 알아. 은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남편은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안 해요. 은지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랑 잘 안 한다는 말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님, 배고파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네, 나도 배고프다. 제가 뭐 해드릴게요. 은지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식탁? 아까 그 거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은지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대에서 하나였던 우리.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욕망. 아버님,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은지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고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쵸? 제가 라면은 잘 끓여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까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라면을 다 먹고 은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일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은지의 몸, 신음, 표정,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아버님, 낮잠 주무실래요? 은지가 거실로 왔습니다. 아직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 좀 자야겠다. 사실 몸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지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베개에 이불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꿈일까? 정말 은지와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은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깨셨어요? 응, 몇 시야? 5시요. 은지가 침대 곁으로 왔습니다. 앉더니 나를 봤습니다. 아버님, 저 좀 더 하고 싶어요. 은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따라서 옷을 벗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의 몸을 탐구하듯이. 은지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내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나도 너무 좋아. 정말 황홀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며칠간의 시간. 그렇게 금요일 밤이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침대로 갔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세요, 정말. 은지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62세이신데 이렇게. 너무 예쁜 며느리 덕분이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밤새 2번을 더 했습니다. 새벽까지 서로를 탐했습니다. 은지도 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응, 잘 잤어. 실제로 정말 잘 잤습니다. 아침을 먹고 또 침대로 갔습니다. 은지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5번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62세의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은지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은지가 너무 예뻐서 그래. 에이.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별. 하지만 은지가 돌아가야 할 시간. 그게 왔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가야 해요. 그래, 알아.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저녁에 데리러 온대요. 아버님, 은지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냥. 짐을 챙기는 은지를 봤습니다.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이 황홀한 주말이 끝나는 게. 아버님, 후회 안 하시죠? 은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절대 안 해. 저도요, 행복했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호가 왔고 인사를 했습니다. 차에 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침실. 하지만 은지 향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곳곳에, 소파에도, 침대에도, 침대에 앉아 이불을 만졌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 은지와 보낸 주말. 황홀했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다시는 없을 일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와 보낸 그 주말 이후로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매일 밤 그 주말을 떠올렸습니다. 은지의 몸, 신음, 미소,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은지 생각이 났습니다. 밤이면 혼자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은지를 떠올리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상상하던 일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더 생생했습니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응, 다 나았어. 괜찮다. 은지가 잘 간호해드렸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잘해줬어. 고마운 며느리야. 다행이네요. 은지도 좋아했어요. 그래. 네, 집에 와서도 계속 아버지 얘기하더라고요. 민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은지도 같이 갈게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오면 아무 일도 없겠지. 그게 맞아. 그래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은지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남.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은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뻤습니다. 오늘은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핏의 원피스. 어서 와. 겨우 대답했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은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은지가 잘 간호해드렸나 봐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정말 잘해줬지. 은지를 힐끗 봤습니다. 은지도 나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모르는 비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은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원피스 차림의 은지, 예쁜 뒷모습,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만지고 싶었습니다. 위험한 밤,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이 됐습니다. 은지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버님.
은지 요리 실력은 최고야.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복 받았지 너. 네, 저도 알아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아들 마누라를. 하지만 은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끌렸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아서 은지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민호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 계획. 나는 듣는 척하면서 은지만 봤습니다. 은지도 가끔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부엌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은지의 뒷모습, 원피스가 몸에 딱 붙어서 라인이 다 보였습니다. 잘록한 허리, 볼륨감 있는 엉덩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민호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잠깐 동안 둘만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지 뒤에서 안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잡았습니다. 은지가 놀라며 나를 봤습니다. 눈빛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하고 싶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있어서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손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음식 맛있었어. 천만에요 아버님. 은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민호 부부가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만 갈게요. 왜 방도 있는데 자고 가지? 용기를 냈습니다. 보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혹시라도 민호가 잠들면 은지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은지도 가서 쉬어야 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바보 같은 아들은 속도 모른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자고 가자.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아, 그래. 그럴까? 그렇게 민호 부부는 우리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같이 TV를 틀어놓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밤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회사원답게 밤 10시가 되니 취침에 들었습니다. 나도 아쉽지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은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2시간만 기다리세요. 이 사람 완전히 잠들면 제가 아버님 방으로 갈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은지를 가질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저 옆방에 아들도 같이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그렇게 자정이 넘었습니다. 은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은지야. 문을 닫자마자 은지가 나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은지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몸. 은지가 나한테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대로 누워 계세요. 참았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2부 끝. 금기의 선 -3부. 깊어지는 관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엉덩이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단단해져 버린 내 것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짜릿한 기분이 있을까요? 이미 선을 넘었었지만 이건 또 다른 황홀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은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흥분도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옆방에 민호가 자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은지가 나를 위해 입으로 해준 것, 도저히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그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아들의 출장. 다음 날 아침, 민호 부부는 떠났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침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을 텐데 도저히 민호 얼굴을 마주하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은지는 나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황홀했던 순간들이. 차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 뭘 하고 있는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멈춰야 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둬야 해. 이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정말 최고였어요. 다음 주에 민호 오빠 출장 있어요. 그때 다시 올게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기다려지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금기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갈게요. 민호 오빠가 출장 갔어요. 이틀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내일 만나요, 아버님. 문자를 보고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은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그것도 단둘이. 이틀 동안 기대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재회. 다음 날 오전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왔어요.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어서 와.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지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나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은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웠던 감촉이었습니다. 한참을 키스하다가 입술을 뗐습니다. 아버님, 저 씻고 올게요. 그래, 천천히 해. 은지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은지가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만 걸치고 나왔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내 무릎에 앉았습니다. 이틀 동안 마음껏 해요.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안아들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원피스를 벗겼습니다. 역시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몸이 드러났습니다. 나도 옷을 벗었습니다. 은지와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오랫동안 서로를 느끼며 이틀간의 시간, 첫날은 거의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점심도 침대에서 먹었습니다. 은지가 간단하게 만들어 온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먹으면서도 서로를 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 시작됐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좋아요.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은지가 웃으며 나를 밀어 눕혔습니다. 이번에는 은지가 위에 올라탔습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은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땀에 젖은 피부, 흐트러진 머리, 황홀한 표정,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은지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찌개, 반찬들, 둘이서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부부 같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은지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부부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보면서 은지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님, 응? 행복해요, 정말. 나도 행복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날, 다음 날 아침, 늦게까지 잤습니다. 밤새 3번을 했으니까요. 은지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눈을 떴습니다. 은지가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어요. 응, 알았어.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지와 마주보며 먹는 아침. 정말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또 침대로 갔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11번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62세의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은지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은지가 예뻐서 그래. 에이.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또 다른 이별.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지가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님, 저 가야 해요. 민호 오빠가 오늘 저녁에 들어와요. 그래, 알아. 아쉬웠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나는 게 짐을 챙기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네, 아버님. 후회 안 하지?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은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기 전에 나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지야. 입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키스였습니다. 은지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나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지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하지?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끊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지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위험한 징조.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냐? 네, 저희도 잘 지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기운이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요즘 은지가 좀 이상해요. 뭐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꾸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해요. 제가 주말에 가자고 하면 혼자 가겠대요. 그래.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그냥 효심이 깊은 거 아닐까? 글쎄요. 민호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아니야, 설마. 그래, 내가 물어볼게. 네, 그래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위험하다. 이러다가 들킬 수도 있어. 그만둬야 해. 하지만 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얼굴, 몸, 미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만남. 다음 주 민호가 또 출장을 갔습니다. 은지가 바로 연락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갈게요. 이번에는 사흘 있을 수 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의심하는 것 같더라. 괜찮아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은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 옷을 벗기며 침실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탐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총 15번을 했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좋아요. 더 하고 싶어요. 은지의 욕망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세의 몸이지만 은지만 보면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균열의 시작. 사흘 후 은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은지가 이상해요. 뭐가? 자꾸 아버지 얘기만 해요. 그리고 제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아버지 전화는 바로 받으면서 민호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내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요즘 은지한테 신경 좀 써줘. 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뭐? 아니에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험하다. 정말 위험해. 이제 그만둬야 해. 하지만 은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발각.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은지가 또 왔습니다. 민호가 출장 간 사이에 이번에도 이틀을 함께 보냈습니다.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지의 욕망도 내 욕망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은지가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있던 우리, 은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은지야, 여기서 뭐해? 민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은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출장 내일까지 아니었어? 일찍 끝났어. 민호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가 나 간호하러 왔어. 요즘 허리가 또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가 나를 빤히 봤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은지가 잘 돌봐줘서 많이 나아졌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은지야, 우리 집에 가자. 네, 오빠. 은지가 짐을 챙겼습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민호 부부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어.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파국의 시작. 그날 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아버지랑 은지. 무슨 관계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잖아. 정말 그게 다예요? 그럼 뭐가 더 있겠니?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은지가 이상해요. 자꾸 아버지한테만 가려고 하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오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호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요? 그럼 왜 은지 목에 키스 마크가 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키스 마크? 그걸 민호가 봤다고? 아버지,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랑 은지,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아버지, 민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게 대답이네요.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아, 민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 그런 거였구나. 민호야, 끊지 마, 제발. 아버지, 민호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 아내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랑 그런 짓을 하고 미안하다고요? 민호야,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 민호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은지의 선택. 다음 날,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은지야, 민호 오빠가 알았어요. 어제 집에 와서 계속 추궁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남편보다 아버님이 좋다고.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에요. 저 정말 아버님 사랑해요. 은지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민호는 뭐래? 이혼하재요. 당장 이혼하자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네. 그리고 아버님하고도 절대 만나지 말라고. 은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은지야, 넌 민호 아내야. 이혼하면 안 돼. 아버님, 저 정말 아버님 사랑해요. 민호 오빠보다 훨씬. 은지의 고백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은지야, 우리 그만하자. 뭐요? 이제 그만 만나자. 민호한테 돌아가. 싫어요. 절대 싫어요. 은지야, 전 아버님 없이 못 살아요. 이미 너무 깊이 빠졌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러면 안 돼. 넌 내 며느리야. 그리고 민호 아내고. 싫어요, 싫어.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버님이랑 살고 싶어요. 은지야, 제발 받아주세요. 전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님이랑 있고 싶어요. 은지의 눈물 섞인 목소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지야, 정신 차려. 우리 관계는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야. 그게 뭐 어때서요? 저희 사랑하는데. 은지야. 아버님. 제발이요.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최후의 만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지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만 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야 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아버님. 은지가 나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도 보고 싶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됐어? 이혼 서류 받았어요. 정말?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인했어? 아직이요. 아버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은지야. 네. 사인해. 그리고 민호한테 돌아가. 싫어요. 저 아버님이랑 살고 싶어요. 은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왜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래, 사랑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랑은 안 돼. 나이 차이가 30년이야. 상관없어요. 저는 나이 따위 신경 안 써요. 은지야. 정신 차려. 나는 늙은이야. 아직 10년, 20년은 괜찮을지 몰라. 하지만 그 후에는 내가 더 늙으면 그래도 좋아요. 아버님 곁에 있을 거예요.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안 돼. 왜요, 왜요?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민호 때문이야. 내 아들이야. 아들을 배신할 순 없어. 이미 배신했잖아요. 그래. 이미 했어.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해. 아버님. 은지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주세요. 제발이요. 품에 안았습니다. 은지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몸, 익숙한 향기, 모든 게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지야. 평생 사랑할 거예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정말 마지막인가요? 그래. 정말로? 응. 은지가 나를 빤히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은지야. 제발이요. 마지막이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마지막이야, 정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별, 새벽이었습니다. 은지가 옷을 입었습니다. 나도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은지야. 네. 행복해. 꼭 행복해야 해. 눈물이 났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은지도 울었습니다. 아버님도요. 꼭 건강하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은지가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호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딸만 가끔 찾아옵니다. 오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소식도 들었습니다. 민호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했다고. 비슷한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다행이었습니다. 은지가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오늘도 혼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 일을 하고 저녁에 TV를 보다 잠이 듭니다. 가끔 은지 생각이 납니다. 그 황홀했던 시간들, 금기를 넘었던 순간들, 모두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은지야, 잘 살고 있니? 행복하니?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은지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혼자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요. 금기를 넘은 대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진심으로. 끝. 후기 나레이션.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62세 강민재. 황혼 이혼 후 혼자 살던 그는 며느리와 금기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사랑,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에는 때로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금기의 사랑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 금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각자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